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퇴원해서 대구 사저에 도착을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뵐 생각이다라고 했고 취임식에도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전 퇴원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표정은 좀 밝은 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올린 머리 그대로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얼굴이 부은 것이 얼굴이 약간 부은 것 역력하죠. 같고요. 예. 그래도 건강한 모습,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압박이 심했을 텐데 네.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위로가 됐습니다. 특히 예. 국립현충원 올라갈 때 네. 보면은 예.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묘역으로 올라갈 때 지금 오름길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한 몇십 미터 되는데 예. 그 주에 도움 받지 않고 예. 혼자서 이렇게 쭉 오르막길을 무리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강에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큰 이상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남색 옷이죠. 네. 감청색 옷인데 이 옷을 검찰 출두할 때도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리고 청와대 나올 때 사저로 갈 때도 이 옷을 입고 있었고 최근에 사전 투표할 때도 이 옷인 것 같아요. 그랬군요.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보면은 패션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했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이 결단이 있을 때는 감청색이나 카키색 옷을 입고 이러겠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자연인이니까 네. 뭐 병원에 옷이 뭐 많이 미리 보관돼 있던 것은 아니었을 거고 나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 소박한 전직 대통령의 이미지 그걸 보여주려고 계속 이 옷을 다시 입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사저 앞에서 메시지를 남길 때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나 경우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일단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비서관 배치 그리고 기념 사업 등 이런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건 3일이 됐더라도 뭐 예. 다시 혜택이 다시 복원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경호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와 경찰의 경비 이것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호와 경비 업무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도 관심이었는데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있었습니까? 정책 메시지는 없다는 해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다른 이의 몫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못 이룬 꿈, 뭐 윤석열 당선인이라든가의 몫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지금 한계를 선을 그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뒷부분에 가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좋은 인재들이 고향 대구에 도약을 이루고 또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좋은 인재들이 고향 대구에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다? 예. 이건 지방선거 혹은 다음 내후년 후에 총선에 나름대로 역할하겠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예. 진지를 구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놨는데 네. 결국 어느 길이 맞는지는 결국 앞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퇴원 현장에 친박계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박정부 당시 주요 관료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총결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네. 흘러간 노래는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간 노래는 다시 들으면 좋죠. 하지만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친박계 그리고 박정희, 박근혜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이데올로기였던 김기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할 때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발전의 동력이 됐을 때가 있지만은 국가 주도 성장이라든가 발전할 때가 있었지만은 그런 때는 이제 지났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계의 역할이 필요한 때는 지났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사고도 바뀌었고 더 이상 심판이 판단이 벌써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계란 이름으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선인은요 오늘 박 전 대통령 사저에 조만간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취임식에도 초청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일단 만남이 성사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일단 네. 5월 10일 그 취임식의 모습을 미리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일단 문재인 현 대통령이 이제 그때는 전직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겠죠.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기 때문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사면이 그 전에 되더라도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예.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이에서 있는 모습, 국민 예. 통합을 위해서도 좋고 자신의 그 입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보기 좋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네. 가급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부터 지방 방문을 시작을 하는데 예. 이때 대구에 가는 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예. 쉽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앙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다고 예.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이 수사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당연한 자신의 직책이었기 때문에 네네. 국가 검찰로서 해야 될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예. 사과는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미안함 이런 것들은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난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화답을 했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서관 통해서 그 난을 전달했습니다. 예. 퇴원을 축하하는 난. 그래서 늘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마무리를 잘 하시고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덕담 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구 권력 갈등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연일 충돌하면서 국민적 피로도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권력 이양기마다 신구 정권의 충돌은 반복돼 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계획은 먼저 세 가지 당면 과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오 년 사이에 400억의 부채가 1,500억까지 됐느냐, 이것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무슨 크게 쓴 데도 없고 무슨 전쟁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 노무현 당선자는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해서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그만큼 지체시키는 일입니다. 아직은 노무현 정부거든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한 번 더 협조해라는 얘기가, 인사 자제하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 그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법 지키면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참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15일째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의 갈등,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전현직 권력이 이렇게 그 냉랭한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참 쓸데있는 불필요한 기싸움이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와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먼저 이뤄질지,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이 뭐가 먼저 이뤄질지, 예.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관심일 정도로 예. 그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정말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예. 가능성도 충분히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지금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덕담 차원의로 그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이제는 현안들이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현안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기싸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인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죠.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네.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 문제, 또 선관위원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아. 있죠. 여기다가 청와대 이전 문제 예.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어가지고 쉽게 조율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덕담 자리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는 이제는 그런 때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예.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유리합니다. 결국 어차피 어떤 이유 때문이죠? 어차피 40여일 지나면 물러날 정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그 원리 원칙대로 한다. 뭐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만은 결국 40여일 지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원활한 권력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해야지 예.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더 유연하게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회동을 촉구했는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인사 문제가 좀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뭐 회동 문제는 또 뭐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뭐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그리고 이런 말도 했거든요. 다른 이들 말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뭐냐면은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떻게 보면 윤핵관의 장벽에 쌓여가지고 제대로 결정을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하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회동이 안 되는 책임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다. 예. 이렇게 청와대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그 멘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당선인의 판단을 언급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한 이 발언이 당선인이 그러면 직접 판단한 게 아니라 남의 말 듣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비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 업무 보고 받아야 되는데 업무 보고를 뭐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처음 있는 일 같거든요. 예,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예. 오늘 법무부하고 대검에서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법무부 보고는 일단 받지 않았습니다. 퇴짜를 놨습니다. 네. 유예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거부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 선거 기간에 내세웠던 공약이 검찰 문제는 검찰을 검찰다운 검찰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그걸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문재인 정부 들어서 3차례나 발동이 됐어요. 지금까지 예. 총 4차례인데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2차례 발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것을 폐지하겠다라는 거. 또 검찰의 예산 편성권, 검찰의 예산 편성은 법무부가 다 합니다. 이것을 검찰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 예.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검찰 개혁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시를 했고 예.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법무부의 업무 보고도 받지 않겠다. 반면에 김호수 검찰총장은 예. 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예. 대검에 대한 업무 보고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곳곳에서 이렇게 또 충돌을 하면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질문을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 속보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